그냥 펀칭 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로 들어가는 채비는 찌고무, 그 다음에 싱커, 그 다음에 훅, 이게 끝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정되어 있는 무게, 추가 고정되어 있으면 돼요. 우선 일단 찌고무, 자 찌고무부터 알아가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찌고무가 우리 집 가게에서 지금 팔고 있지만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S, M, 라지. 아시다시피 크기 때문에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라인 얇으면 S 써야 되나요? 뭐 라인에 따라서 M을 써야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합니다. S, M, 라지는 무조건 이 찌고무의 크기입니다. 찌고무 스몰입니다. 스몰. 찌고무 S를 사용한 펀칭 1온수짜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지금 싱커가 같이 걸렸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반대로 넘어옵니다. 이게 한 번에 보여주려면 텅스텐보다는 그냥 일반 항동 싱커, 일반 항동 싱커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나요? 이게 딱 걸려야 되는데 이 걸린 상태에서 넘어와 버려요. 자, S다. 그러면 S가 좀 더 큰 미디엄을 써도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엄을 사용하면 미디엄은 걸립니다. 그런데 미디엄 걸립니다. 자, 힘을 해도 안 되고 걸립니다. 미디엄은 되겠네요. 자, 하지만 여기서 보면 미디엄이 걸리긴 하지만 구멍 보폭을 봤을 때, 자, 지금 이 구멍 봤을 때는 이게 충분히 물기가 묻고 사용을 하다 보면 미끌려서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디엄보다는 라지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라지. 그래서 찌고무는 라지를 사용한다. 그런데 라지를 사용하면 라지만 쓰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데, 라지만 쓰면 되는데 라지가 부피가 큽니다. 이 펀칭이 기본은 부피를 줄여서 장애물을 돌파하는 게 펀칭의 기본 요소입니다. 펀칭은 일단은 장애물이든 뭐든 뚫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피를 최대한 축소시킨다. 그러니까 펀칭의 기본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싱크를 준비한 이 항동 싱크입니다. 8분의 3온스, 2분의 1온스, 8분의 5온즈. 보시면 이게 항동 8분의 3온즈입니다. 오른쪽이 텅스텐 8분의 3온즈고요. 왼쪽이 항동 싱크 8분의 3온즈입니다. 차이가 거의 2배 나죠? 2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봤을 때. 부피가 작으면 돌파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점낚시에 있어서 최대한 강점을 내려면 부피를 줄여서 최대한 그 점에 딱 꽂아 넣으면은 아무래도 좀 베스의 시성도를 할 수 끌 수가 있죠. 그래서 텅스텐을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텅스텐 보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프로님, 텅스텐은 가격이 왜 다르나요? 맞습니다. 텅스텐도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텅스텐 중에서 일단 텅스텐 함유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온스 텅스텐, 이게 지금 베스 프로샷 겁니다. 한 발에 12,800원입니다. 이해하셨죠? 12,800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1온스가 여기가 지금 함유량이 내가 알기로 가장 높다고 하는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 자체가 굉장히 비중은 높은데 가격이 비싸고 뚫는 데는 좋다고 제가 구입한 옛날에 텅스텐입니다. 펀칭에 있어서 꼭 텅스텐 써야 되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반 항동 싱커 써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자, 8분의 3온즈 무게가 이 정도라면 지금 부피가 큰 항동의 처질 라인하고, 자 보세요, 똑같이 텅스텐 8분의 3온즈입니다. 자, 8분의 3온즈 부피하고 라인 처진 보면 요만큼이 더 라인이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만큼 항동이 부피가 크면 라인이 돼 있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낚시에 있어서 자 고프로가 장애물입니다. 그러면 고프로 앞에 떨어져야 되는 루어인데 아무래도 장애물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 이 장애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솔직히 텅스텐이 좀 유리합니다. 조금 더가 아니고 한 4배 정도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 네, 훨씬 더 텅스텐이 좀 유리합니다. 펀칭에 있어서 전부 다 헤비대를 물어보세요. 아, 종프로님 헤비대를 사용해야 되나요? 예, 저는 앞전 펀칭을 사용했던 게 이 헤비대입니다. 721 헤비대고요. 라인은 카본 16파운드입니다. 그때 여기 텅스텐 저 낚시돼가지고 8분의 5온스, 2분의 1온스를 사용해서 펀칭해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들이 펀칭은 꼭 헤비대를 해나요? 헤비대 아니면 끄집어낼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게 헤비대를 써서 더 강력하게 하면 조금 더 끄집어낼 수 있고 장애물에서 돌파할 수 있는 한마디로 고기를 낚는 데는 문제가 아닌데 낚고 올리는 과정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빡시게 하더라도 로드가 버티고 라인도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디엄 대는 못하냐라는 질문을 받아서 제가 미디엄 대입니다. 지금 미디엄 대고 지금 한번 펀칭 채비를 해서 낚시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디엄을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앞전에 제가 낚은 거 보십시오. 앞전 영상 보시면 전부 다 수초나 개구리밥 밑에서 고기 낚았어요. 그런 곳에서는 충분히 미디엄 대 카본 12파운드 충분합니다. 저 개인 생각이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12, 14파운드만 되면 최강입니다. 저는 하드벨트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8, 10, 12를 정말 좋아하긴 하지만 밑으로는 정말 약해서 2kg라는 힘이 순간적으로 돌아버리면 4kg가 되기 때문에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12파운드 넘어가서는 솔직히 라인에 스크래치가 안 가 있다면 고가 그래 나가지 않는다면 그렇게 쉽게 터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압하고 제가 손이 뻗어서 랜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16파운드 쓴다, 헤비를 쓴다, 낚았다, 난리쁘죠. 이거 있으니까 난리쁩니다. 바로 절대 안 터집니다. 그런데 16파운드, 20파운드가 필요한 곳은 수초가 아닌 폐구물 사이, 나무 그루 통째로 나무가 들어가 있는 곳, 그리고 장가지가 많은 곳, 그런 곳에서는 베스가 머리를 틀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박혀버립니다. 루어를 먹고 베스가 고기를 틉니다. 베스가 고기를 먹고 대가리를 틀 때 그 틀기 직전에 훅셋을 해서 베스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 많은 장애물 안에서 고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빽빽한 고사목에서는 저는 헤비대를 강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초 낚시나 발 앞에 펀칭이나 이런 기본적인 장애물에서는 충분히 미디엄대로 가능합니다. 왜? 펀칭이라는 이해도가 아까 얘기했죠. 부피를 줄이고 장애물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서 밑에 숨어있는 베스를 낚아내는 겁니다. 장애물에 붙어있는 베스를 낚아내는 거라고요. 그러면 미디엄대로도 나올 수만 있다면 수초 주위나 이런 곳에서는 고기를 충분히 낚을 수가 있어요. 조금 위험성이 따르지만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훅! 그 다음에 훅인데요. 자, 지금 제가 웜을 하나 준비했어요. 잠깐만 낚시할 겁니다. 바로 앞에 낚시할 건데. 자, 지금 다미끼입니다. 이거는 앞전에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다미끼 최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정현이하고 나눠 쓰라고 스피너베이트하고 몇 가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웜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타이밍 좋게 웜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런 걸 보냈어. 이런 거 좋아요, 펀칭에는. 저는 펀칭할 때 훅을 그렇게 크지 않게 했습니다. 이 귀죠, 귀. 라인아이 귀까지 웜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훅이 조금 작다라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부피를 줄이고 장애물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훅도 그렇게 크게 쓰는 것보다는 작게 쓰는 게 돌파하기 좋습니다. 수초, 개구리밥 이런 것들은 부피가 그래 펀칭을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훅을 그렇게 작게 쓸 필요는 없는데 원래 펀칭이라는 우리가 채비를 할 때는 고사목 위주나 폐구물 그리고 수초 갈 때 이런 라인들 그런 데서는 항상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훅을 약간 작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훅을 작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물론 훅셋이 안 되면 나중에 또
바늘 더 크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고정하면 자, 펀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면 비드, 유리 비드죠. 중간에 비드를 안 꼽나요 하는데, 나무가 있는데 수심이 있고 좀 장가지들이 많아요. 그런 곳에서 내가 쇠킹으로 펀칭을 하고 뚫어서 쇠킹으로 고기를 유인한다 하면 비드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 그거 아닌 이상 흔들어서 소리를 유인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면 넣었다 뺐다 할 때는 솔직히 저는 그냥 부피를 줄이고 일단 집어넣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웜을 한번 꺼볼게요. 자, 이제 그다음 웜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웜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있지만 저는 펀칭할 때 항상 이런 거를 다 떼버립니다. 뒤에 집중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것도 가재 팔 같은데 달려두겠습니다, 이거도. 근데 만약에 몇 번 써보고 이게 방해가 된다면 가차없이 뜯겠습니다. 그리고 귀 아이까지 집어넣을 수 있게 조금 많이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한마디로 위에를 이런 식으로. 자, 완성됐습니다. 이게 펀칭 잽입니다. 그리고 이제 웜을 어떤 웜을 쓰시냐 있어서는 뭐 개인 차이지만 추천드리는 거는 부피를 줄이고 집어넣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펀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앞대가리 라인 쪽에 뭐가 있으면 솔직히 돌파할 때 거추장스럽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차입니다. 정진복이라는 사람이 낚시를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저는 앞에를 거의 다 잘라내버리고 아니면 앞에가 없는 웜을 사용합니다. 앞전에 패드테일 보셨죠? 앞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펀칭이 있어서는 돌파력도 좋고 딱 찍었을 때 앞에가 없으면 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세게 요거 보이죠? 훅 있는 아이 쪽에 세게 입질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펀치할 때 웜을 고를 때 물론 뒤에 화려한 걸 고르고 앞에가 뭐 있다면 다 떼버려요. 그리고 웜도 너무 야들야들한 것들 뭐 게리웜이나 이 솔트웜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돌파력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아요. 웜이 뭐 예민할 때는 뭐 입질이 좀 좋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펀칭에 있어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웜에 만져보시면 웜이 그냥 고무로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웜들을 사용하시면 덜 찢어진다 해야 되나? 예, 덜 찢어진다 해야 되죠. 자, 이제 펀칭 채비는 다 되었습니다. 자, 기본적인 펀칭 채비를 얘기했고요. 이제 미디엄대를 가지고 실전으로 가서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리핀 펀칭과 펀칭에 대해서 잠깐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비대는 가가지 않겠습니다. 앞전에 헤비대로 낚시했기 때문에. 자, 이 채비들은 보여주기 위한 채비인데 전혀 가가지 않겠습니다. 딱 이 한 발로 이 딱 한 발과 그래도 고기 잡으면 웜이 찢어지기 때문에 웜은 들고 갈게요. 웜은 뒷주머니에 제가 딱 넣어서 웜하고 이 낚싯대 미디엄 때 UH 에디션 일단 한번 가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리가 좀 있고 이런 곳은 조금 솔직히 랜딩이 조금 힘들어요. 큰 거 잡으면. 그런데 발로 내려갈 수만 있다면 고기를 낚고 내려가면 되니까 이런 데까지도 미디엄대로 가능해요. 딱 이 한 발로 갔나? 이거 리얼이다. 죄송합니다. 그럼